마음 편하게 이사합시다. 살기 좋은 전셋집, 안전하게 하는 전세계약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해는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오늘까지도 대출 규제의 공시지가 상승, 이에 따른 보유세 등의 압박, 거기에 금리 인상 부담과 경기도나 우려까지 2019년 부동산 시장 거래는 매매 없이 전월세 거래로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보다는 청약을 노리거나 가격 하락을 좀 더 기다리면서 임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매매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의 등장, KB부동산의 9주 연속 전세 가격 하락 소식, 그리고 올해 입주를 기다리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까지 과연 어떤 곳으로 이사할지,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확실히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사를 계획하고 입주하기까지는 크게 계약 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단계, 잔금 지급하고 입주까지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점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에도 관심을 두자 했는데요. 신규 입주 아파트는 분양 계약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서를 기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계약의 장점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계약, 장점과 주의할 점, 절차, 요것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빼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유를 두고 만기 5개월 전 무렵부터 이사 계획을 세우고 쓸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 비교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이사할 지역과 주변의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미리 보기 가능하죠. 맞습니다. 발품 팔기 전에 눈품부터 팔기로 합니다. 부동산 종합 포털이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지역의 매매, 전월세 시세, 전세가율, 실거래 내역까지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지도와 로드뷰 등을 통해서 대략의 주거 환경과 주변 시설, 대중교통 이용 거리 등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매물 확인을 하고 발품을 팔 차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방문하면 역시 피곤하죠. 그렇지만 단지의 주거 환경과 주변 시설, 학교라든지 학원, 유치원, 마트, 또 대중교통 이용 거리 등을 저절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셋집을 방문할 때에는 채광, 누수 흔적 곰팡이 여부, 또 수압과 방범 상태, 이사하면서 내가 가져올 가구 배치도 고려해서 보고요. 환기나 배수, 주차 공간 등 주택 내 외부를 꼼꼼히 살펴서 메모를 해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도배장판, 보일러 등 교체나 수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시 특약 조항에 기재해서 명확히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다면 일단 피하세요.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 금액이 높다면 임대보증금이 후순위가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로 깡통주택 되는 거죠. 만약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먼저 협의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과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보여주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현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부동산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갑구인 소유권 항목에 가등기나 가압류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 확인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융자금의 상환 조건 등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죠. 간혹 남편이 소유자인데 아내가 대신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즉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보통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를 지급하는데 이때 대리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두계약에 현금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전세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 중에 한 사람과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요? 공동명의란 말 그대로 주택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계약서 작성 시 만약 아내만 나왔다면 남편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 등 서류도 함께 받아놔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 등 보증금은 부부 중 한 사람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계약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임대주택의 표시, 임대기간과 입주 시기, 세금 등 각종 공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특약사항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접 주택을 보면서 메모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협의하고 기록하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도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임대할 주택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지 및 소유자가 동일한지, 계약일로부터 등기부등본상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는 잔금을 지급하고 공과금 정산을 마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는데 임차인은 잔금 지급과 함께 해당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간혹 전입신고가 어려운 세입자도 있어요. 회사가 직원의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집을 임차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마쳐야겠죠.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잔금 지급과 함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승된 매매가에 따르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가의 하락과 대규모로 공급되는 물량이 맞물려져서 어느 정도는 전세 가격의 하락도 함께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기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계약,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의 장점과 주의할 점, 절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 오른쪽에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하시면 친한 친구 부동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환희 유튜브 친한 친구 부동산입니다.